확실히 증시라는 게 뚜껑 열기 전에는 모릅니다. 동시효과 구간에는 거래소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갈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거래소 잠잠하고 코스닥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찐 스크리닝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핵심 뭐라고 보세요? 네, 파월의 한마디 FOMC의 힘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FOMC에서 금리는 동결했지만 일단 9월달 인하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좀 열어두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눌렸던 시장이 일단 미국 시장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 강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스크리닝 해주시죠? 네, 오늘은 좀 다 전체적으로 강한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 반도체가 강했었습니다만 밀리는 양상 보실 수가 있겠고, 장 초반에 약했던 바이오가 다시 튀어오르는 모습, 화장품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조정을 받았던 전력기기 오늘 강하게 급등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선도 마찬가지, 방산도 어저께 강하게 조정받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소부장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시장을 이끌었었던 삼바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고 있고, 어제부터 숲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어제 강하게 조정받았던 게임주들도 오늘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깊었던 로봇 섹터주들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약간 좀 손해보험사 같은 보험사, 금리 인하가 조금 피해주로 인식될 수 있는 보험사들은 조금 조정이 들어간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기존 주도주들이 아직까지 주도력의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이 오늘 아침에도 이어지고 있고, 반도체도 중소형 소부장 위주로 좀 유로모픽 관련주들은 좀 강세 보이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조금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장 주목할 키워드. 바로 반도체, 전력전선, 방산 이렇게 해서 강한 쪽, 특히나 대형주 가운데서 키워드를 먼저 좀 뽑아주신 것 같은데 각각의 특징 알려주세요. 네, 사실 오늘은 시장에 변별력이 없을 만큼 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가던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 겸해서 좀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전력기기랑 전선은 아시다시피 미국에 이제 전력 전기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노후 전력 교체에 대한 기사가 또 나왔죠. 근데 사실 새로울 건 없습니다. 맨날 나오던 얘기입니다. 이 점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뭔가 새로운 계기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기존에 가던 종목들이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이 다시 반등하면서 고점을 재돌파할 수 있느냐 여부, 요것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의 영역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지금 오늘 올랐는데 매수하기 좀 애매하다, 전력적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선도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고 기술적인 반등에 좀 나서고 있는 상태. 다만 이제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 위주로는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볼 수 있겠다. 특히 LS 같은 경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60일선 정도까지 한번 실적 발표까지 한번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자주방은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완전히 급락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직전 고점이라는 산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산이나 전력이나 전선 같은 경우는 나오는 기사들이 새로울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그 기사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어떻게 플레이해 나가는지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계속 갱신되면 계속 가겠지만,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고점이 계속 갱신이 안 되고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계속 박스권을 흐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박스권 깨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게 하나도 없는 주도 섹터에서 나오는 기사 뉴스에 반응이 할 때마다 상승폭과 고점도가 낮아지는지 높아지는지 이 부분만 계속 체크하시면서 기존 주도주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시가 강해가지고서 팔 때다, 어저께 사신 분들은 팔 때다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이제 HBM급은 이제 중국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까지 해서 수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올 듯이 기사 나왔죠. 이제 언제부터 어떻게라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그 부분, 다만 이제
뭐 이제 장비주들은 괜찮다 요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비주들한테 조금 우호적인 상황인 건 맞지만 이쪽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면 같이 못 갈 위기입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이 낙폭을 일정 부분 줄이는 기술적인 반등은 종목별로 유효하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기술적인 반등, 사실 디램은 계속 쇼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뭐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못 가고 있는데요. 일단 요번 실적 발표 마무리하고 바닥이 확실히 좀 만들어졌을 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접근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반도체가 최근에 뭔가 뭐랄까요, 동력, 그렇죠,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소진이 되면서 에너지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력 역할을 해주던 한미반도체도 비실비실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이오테크닉스도 올라오다 말고 밀리는 모습 이런 것처럼 주도력을 보여주던 이스페타시스도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다 지금 상승폭 확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위쪽에 21선이 꺾여있는 반도체들은 요거 21선을 좀 완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걸 강하게 뚫을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뭐 저점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이 좀 맞을 것 같고 기술적인 대응 좀 빠르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반도체 쪽에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어제가 개인적으로는 팔자리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맞았다는 시그널이 시장에서 슬슬 좀 나오죠. 간밤에 엔비디아도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보셨을 거예요. 지금 하락 전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이것이 고점 시그널로 보세요? 일단 이게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수급이 조금 상당히 좀 국한적입니다. 이거 오르면 저거 빠지고 저거 오르면 이거 빠지고 어제 방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심장이 완전히 내려앉으실 것 같은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장에 일단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하고 테크 기업들이 거의 시간의 상승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오후장부터 반등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그 반등이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일단은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라고 봤었고 전반적으로 다 반등이 오후장에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바닥에 대한 징후는 어느 정도 있지만 다시 상승 추세를 잡고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 이거 확인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계속 내용들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으로 뭐 수출 금지.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심리적으로는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금리 인하 그다음에 뭐 약간 엔비디아의 급등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미국 시장에서의 테크주들이 많이 다시 주도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서 좀 반등이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주춤해지는 현상, 오히려 조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하반기를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에서 고르라면 삼성전자고 그 다음에 뭐 대형주냐 중소형주다를 고르라 그러면은 차라리 낙폭이 엄청나게 큰 중소형주 안에서 기술적 순환매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고 추세가 좀 돌아가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약바이오와 화장품입니다. 어제 IT가 살아나니까 매기를 뺏겼던 대표적인 종목군이 또 제약바이오 될 수 있을 텐데 하루 만에 다시 또 강한 것 같기도 하고 리가켄바이오는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직까지 좀 마이너스권 게다가 꽤나 많이 밀리고 5일선도 이탈이 나와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좀 봐야 될지 그리고 화장품은 오늘 수출입 데이터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화장품은 몇 %다 이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화장품 오늘 강세 지금이 팔자리인지 아니면 홀딩인지 의견을 주실까요? 네, 사실 화장품도 개인적으로는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고점을 계속 갱신하지 못하는 종목들은 일단 올라오면은 사실을 하고 고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사는 게 맞겠다. 더 비싸게 사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주도력을 갖고 시장에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나 시그널이 한 번 더 보여주니까 다시 또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밀렸었습니다만 또 반도체가 밀리니까 바이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 시속 게임 해야 됩니다. 시장 눈치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저거 오르고 저거 빠지면 이거 오르기 때문에 눈치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고요. 주도주들도 그냥 연이어서 가는 경우가 없고 중간중간에 계속 급락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항체 쪽들은 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일단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고점이 계속 갱신되는 쪽들, 리가켄바이오도 많이 강조드렸던 종목이고요. ABL 바이오도 어제 고점 돌파됐다가 지금 순식간에 밀렸던 상황이라서 계속 추세 좋게 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쪽들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약간 아직까지는 좀 바닥에 있습니다만 에이프릴 바이오 가격대 좀 한번 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단에서 많이 강했었기 때문에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저는 봤을 때 삼바나 셀트리온은 눌림목을 잘 활용해서 오히려 접근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등을 이용하고 실적을 이용해서 기술적인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만 좀 활용하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을 강하게 재돌파하지 못한다. 특히 섹터 내에 있는 주도주가 고점을 돌파하는데 그 후발주들 밑에권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보다 쳐내야 되겠죠. 일단 지금 추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2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마녀공장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국콜마 이것도 흐름이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평선들 다 밟고 올라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과 조금 괴리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기술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는 룸이 조금 있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상반기에 시세가 출중하게 났고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종목들은 계속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뉴스와 호재성 이슈들의 고점이 계속 갱신되느냐 여부 요런 것만 계속 판단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매일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요. 오늘도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변동성 많이 큽니다. 이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후발주로는 지금 의료기기도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보톡스도 너무 강하잖아요. 보톡스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좀 실적이 될 만한 기업들,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의료기기라든지 보톡스,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 좀 필요하겠고, 낙폭과대 게임주들도 오늘 급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데브시스터즈, 펄어비스, 시프트업, 오늘 넥슨 게임주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이렇게 그 고점이 계속 갱신되는 종목 위주로만 계속 좀 보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좀 수급의 개선, 에너지의 보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점 경신 여부를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은 생각나는 섹터가 저는 조선하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이렇게 직전 고점 계속 뚫고 올라가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은 그대로 홀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지금 상승 추세 계속되고 있는, 또 특히 이제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 사실 특히 정배열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이격이 사실 조선주가 좀 이격이 많이 큽니다. 조선주 이격이 많이 크기 때문에 21선까지의 좀 조정이 향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지금 조선주들은 거의 5일선, 11선 위에서만 플레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5일선, 11선을 깨지 않는지, 갑자기 어디선가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는지 요것만 챙기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흐름 좋은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 E&A 이게 예전에 삼성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요거 조선주는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건설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쪽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좋은 추세의 흐름으로 좀 연결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들도 눌림목 이후에는 다시 한번 봐주시는 전략, 건자재, 기계 업종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조금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이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종목군들과 약간 좀 혼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은 좀 기술적인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도체가 오늘 못 가는 이유도 21선이 다 꺾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1선을 완만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갈 만한 뭔가 강력한 호재가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소진된 에너지를 조금 보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 필요하겠고, 그러려면은 지금 주도주들이 죽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주도주들이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수요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해서 반도체는 오히려 중소형주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존 주도주들은 계속 눌림목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 다만 호재 이슈 나올 때마다 고점이 돌파 안 된다면 그 부분도 수급 조절하시고 비중 조절하시는 전략을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